자, 여러분하고 같이 운동의 표현을 설명하게 된 과학교사 송세호입니다. 여러분하고 물체의 운동, 위치, 이동거리, 속력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첫 교과서 방학 읽기 수업이네요. 재밌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느 한순간과 1초 후의 모습을 비교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도 마찬가지인데 이 고양이는 첫 번째는 집에서 가까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는 울타리 3칸이 지나갔다는 형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운동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운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보통 매점이라든지 뭐 교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니 하면은 내 위치를 말하고 내 위치를 말하게 되는데 학교 정문에서 왼쪽으로 약 50m 떨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면은 매점 근처에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위치를 나타낼 때는 기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말을 해야 되는데 위치는 기준점에서의 거리와 방향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학교에 가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의 위치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물체의 위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운동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미니 탐구는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보도록 하죠.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려면 그 물체가 기준점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빠르게 움직이는가를 함께 나타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운동은 출발점, 운동 방향, 빠르기, 물체가 이동한 거리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체의 빠르기는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고 생각하기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엔 토끼, 개, 치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 이동 시간이 나와 있네요. 몇 초가 걸렸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두 번째는 이동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변이를 생각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10초 동안 30m를 이동했어요. 개는 10초 동안 50m를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빠른 건가요? 토끼보다는 개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치타는 5초 동안 50m를 이동했대요. 개가 이동한 거리로 생각하면은 똑같은 속력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걸린 시간이 조금 더 빨랐다는 건데 요거를 10초로 한번 바꿔볼게요. 10초로 바꾸면 이동한 거리가 몇 배로 늘겠어요? 그렇죠. 시간이 2배 늘었으니까 이동한 거리도 2배가 늘겠죠. 그러면은 100m를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제일 빠른가요? 그렇죠. 치타가 제일 빠르고 두 번째는 개가 빠르고 세 번째는 토끼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체의 빠르기를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그렇죠. 하나를 같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같은 이동 거리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확인해 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면 되는데 밑에 있는 교과서 내용 읽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의 빠르기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는 건데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길수록 빠르고요. 또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비교해도 빠르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정화랑 상호를 비교해 보자면요. 같은 2초 동안으로 비교해 볼게요. 2초 동안 몇 미터를 이동했어요? 그렇죠. 8m를 이동했지만 상호 같은 경우에는 2초에 4m밖에 이동을 못했다는 거죠. 그럼 누가 빠른 거예요? 그렇죠. 정화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다른 방법으로도 볼게요. 같은 4m를 갔는데 정화는 몇 초가 걸렸어요? 그렇죠. 정화는 1초가 걸렸지만 상호는 몇 초가 걸렸습니까? 2초가 걸렸죠. 걸린 시간이 더 걸렸기 때문에 상호는 느리고 빨랐기 때문에 정화는 1초로 빨랐죠. 정화는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가 빠르다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죠. 이처럼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가 같거나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같으면은 빠르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러한 물체의 빠르기는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는데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보고 우리는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 퍼 아워로 나타내는데 세크 같은 경우는요 초를 나타내고 있고요. 초. 그리고 킬로미터 퍼 아워 같은 경우는
시간 단위로 이제 나타내는 거죠. 1시간, 2시간입니다.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요 공식은 꼭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운동하는 물체를 보면은 속력이 일정하거나 변하기도 한다는 거죠.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이나 도로를 주행하는 사람이 항상 똑같은 속도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력은 수시로 변하게 되는데 속력이 변하는 운동에서 전체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을 보고 우리는 평균 속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내가 학교까지 가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평균 속력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자동차 속력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순간 속력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매 순간의 속력을 보고 순간 속력이라고 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동차용, 경기용 속력기에서는 이렇게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을 표현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평균 속력보다는 순간 속력으로 나타낸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개념 문제 보겠습니다.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속력이라고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